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집계순에 따라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영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수입니다. 유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근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이재근입니다. 육대운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임태훈입니다. 안미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안미정입니다. 배성희 지적과장입니다. 배성희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부터 47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취직장, 취미클럽 활동 경비 지원과 생일 기념품 지급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가정 친화적 복무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사 출입 및 전자식권 시스템 운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와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와의 상호 협력 방안 마련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자치행정 강화를 통한 구민 편의 증진 추진입니다. 노후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공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직무 연수 등을 통해 통장 역량 강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과 밀착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이 편안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계획 주요 의제 실행을 위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이웃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의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자원 봉사자증 발급 및 자원봉사 유공 표창 등 우수자원 봉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및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성과와 조직 기여도를 반영한 근무 성적 평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한 표창으로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사 상담으로 소통하는 인사행정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활성화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중대산업재해 TF팀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 실시,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종사자들의 철저한 매뉴얼 준수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3대가 행복한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의 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면 축제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안전을 최우선 선촉을 하는 완성도 높은 축제를 준비하여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소규모 축제와 문화공연 등 지원을 통해 중천축제와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대가 함께 누리고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생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등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행복 가치를 키우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생활체육 도시구현입니다. 여가와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하고 활력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 생활체육 및 중천축제와 연계한 소규모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일상 속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체육 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와 더불어 생활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은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 지역균형발전기금 10억 원 정도를 지난해 확보하였고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보상비 재평가 실시 후 현재 토지보상협의 취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2 뿌리공원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회계 정보과 소관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명확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일상경비 지출리의 검사와 회계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실시와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 회계행정 신뢰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태평일동 복합 커뮤니센터 신축 공사는 2022년 5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응역 중이며 석교동 복합 커뮤니센터 시층 공사는 올해 5월 부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건축 기획 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사 방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능정보 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중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맞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유동적으로 교육 시행 예정이며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행정업무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취약 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해 비상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정보통신 설비와 네트워크 유지 관리로 행정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무과 소관으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증대와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징수 목표액 2,040억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고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입니다. 부동산 취득법인 등 관내 80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 분야 조사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부당 경감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민을 배려한 탄력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지방세와 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확충하고자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서민을 배려한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외국인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운영, 대기 민원실을 위한 문납 자판기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운영 중인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확대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명신고 우선 처리제 운영과 후속 처리 절차 안내 등 주민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해외여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도움 카드 제작 배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여권 대리 수성, 수령 사전 이임 서비스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확립을 통한 선진 기록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 정확한 처리와 사전 정보공개 서비스 추진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적과 소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에 대하여 공정하게 지가를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중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추진하였고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하여 부정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공유관리 재산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존 가치가 낮은 구유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구필지 2억 7천만 원을 매각하여 재정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0쪽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으로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 684필지에 대한 토지 이동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적 기준점 2571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
파손, 망실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신뢰받는 지적비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접목한 17개동 도로명 주소 관내도를 제작하고 청년 공공 일자리를 활용하여 주소정보 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 교실 운영으로 한 발 앞선 현장 중심의 주소 정보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영 1지구 308필지와 목달 2지구 103필지, 침산 2지구 465필지 등 지적 제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진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총무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집계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왕현 국장님 그리고 6개가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국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53쪽 이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근무 여건 조성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구청사 출입 및 전자식권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은 직원 정보가 연동되는 전자 출입 통제 시스템 그리고 종이 식권이 아닌 전자 식권 발급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청사 환경상 원래는 한 군데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아마 우리 여건상 네. 저기 출입하는 데가 지금 부서가 3군데 본청하고 옆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네. 직원들이 복무관리 차원에서 체크하는데 원래 당직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 출입구 앞에 그런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동안의 시콘도 종이 용지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했는데 어떤 카드 시스템에도 가서 현장에 가서 즉시 발급을 받아서 구매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공무원증, 지문인식 겸용 단말기 8대 및 프로그램 설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신규 사업이다 보면은 예산도 소요되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어디다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업무 보고에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 보고 작성 과정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예. 그럼 이해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다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이제 출입 통제는 사업은 한 8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위치는 여기 본관동 하나, 그
그다음에 저쪽 일별에서 삼별관동, 그다음에 의회동, 구내 식당, 그래서 단말기는 8대, 출입용 6개, 전자식권용 발급 2개 이렇게 설치 예정입니다. 그 소요 예산은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예. 확인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1월 업무 보고에 보면은 그 비접촉식 인증 단말기 10대를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후반기 저희한테 주신 업무 보고에는 비접촉식 인증 단말기 10대가 아니라 공무원증 지문인식 겸용 단말기 8대로 변경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게 사양의 변화도 있는 거고 대수의 변화도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아마 보고가 10대가 보고가 됐으면 당초에 아마 계획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그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진 않죠 아직. 예, 아직 현재 예, 예, 8월까지 그러면은 사업 기간으로 처음에 10대를 계획했던 거는 어떻게 해서 10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왜 또 8대로 변경이 됐고? 그 1월 달에 업무 보고에는 복무용이라고 2대가 있었습니다. 그 복무용이 뭐죠? 근데 후반기에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 복무 관리는 그 원래 청사를 출입하면 그 전체 그 사무실 앞에다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무 내가 출장을 갔다 오고 아니면 초과 근무를 한다든가 일단 찍고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여기는 아마 청사 특성상 부서가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는 아마 초과 근무 같은 게 나올 때도 들어갈 때도 여기 당직실에다가 찍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좀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소유조사를 했는데 실제 계획하고 조금 그 실제 운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 10개였는데 뭐 10대인데 8대로 줄였다. 네. 예, 근데 운영 과정에서 다시 그 재배치함에 따라 그런 게 계획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각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그 단말기가 설치가 되면은 예. 그 일반인들 출입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일반인들은 전혀 여기하고는 일반인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출입을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라든가 복무 관리. 예, 이런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뭐 출입을 통제하거나 뭐 이런 그렇지는 건 아니니까 않습니다. 우리가 예. 저기 뭐 일반 회사나 보면은 예. 시스템 서 있고 뭐 통제하고 이런 예, 그런 건 아닌가 예, 보네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 현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 1번 구민중심 주민센터 활성화를 추진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국장님한테 드렸을 때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아마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업무 보고 상태가 사실은 그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 우리 그 공무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 지금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1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전체를 다 한다는 건지 아,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를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이 그냥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 업무 보고 작성이 의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획공보실 업무 보고 때도 우리 김석환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현안 사업 상세안을 첨부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은 작은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큰 예산도 사업, 예, 그렇고 예. 뭐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저희 보고 업무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 관련한 사업 개요, 그다음에 소요 예산, 그리고 추진 상황 등이 들어가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을 네, 요구하고요. 예. 그리고 이거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자료 주시는데. 자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지금 들이고 저희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예. 자료를 보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수열 의원님, 저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입니다. 네, 국장님, 요 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예. 그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의원님들께 주신 자료는 기본 계획에 담아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동사무소가 25년 이상 된 노후 동사무소가 보면 17개 동 중 30년 이상 7개, 25년 이상 3개, 나머지 1기고기 등은 25년 미만 그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확정된 거는 석교동하고 태평 1동은 이미 부지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그 30년 초과되는 뭐 태평 2동, 오류동, 대흥동, 중촌동, 문창동은 현재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또 뭐 추가로 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그 석교동에 대해서는 소요 예산이 약 얼마야? 480억이요? 석교동 사업은 77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건축비가 한 50억 정도, 나머지는 이제 토지 매입비가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아마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금 아마 그 현재는 아마 그 설계 그 이런 그 행정 절차를 이행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태평 1동은 사업비가 72억 원 소요되고, 여기에도 지금 부지가 확보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저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보고 담당자분께 또 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동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민선 7기에서 계획된 사업이죠. 민선 7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업 자체가 구민 편의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 민선 8기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공무원분들에게 있어서 승진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그 공무원 중에서 가장 아마 최고의 인센티브는 승진일 겁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예, 예. 예,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그 중구청 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7월에 실시된 인사 떼보지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글쎄요, 뭐 분위기가 많이 인사 좋아졌다고 제가 합니다. 인사 담당 국장으로 부임을 첫 번째 했는데 뭐 직원들 얘기는 그래도 많이 좀 좋다 이런 평은 예, 예.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서별로 성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분들을 위해서는 연공 서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선 8기에서는 성과에 연공 서열이 반영되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활기찬 분위기의 중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소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제 53페이지요. 직장 취미클럽 경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게 8개 클럽이라고 이제 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는 인원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8개 취미 클럽 중에 그 최소 8명에서 많게는 한 40여 명 정도가 클럽별로 그렇게 차 있습니다. 클럽별로요? 예. 그럼 한 300여 명 정도? 전체 인원에? 회원 300명? 수가 지금 8개 클럽에 194명으로 지금 194명 정도. 예. 이 분위원이 이제 이 부분을 짚었던 게 저는 이게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근로역 고취도 되는 거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이 중구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창원에서 이제 직장 취미 클럽 하셨던 분이 이제 점심 시간 같은 때 이용해서 이 공연 같은 거를 하니까 주민들이나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상당한 호응을 얻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이제 청장님께서도 이런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 이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이제 시책을 추진 계획이신데 이게 이제 구민들이나 외부적으로보다 또 이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함께 해서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면은 그 효과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 직원들 물론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뭐 어떤 클럽은 또 소수가 할 수도 있고 어떤 클럽은 또 다수가 해야 되는데 그 소수를 위한 취미 클럽을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말씀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4페이지요. 이게 1번에 구민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어떤 걸로 생각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건지 혹시 아세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원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이게 제가 아마 7급 때인가 동해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동해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형태의 얘기가 나왔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동해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어떤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하는 개념으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20년인가 벌써 그때부터 그런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그 동의 기능이 당초에 그 중앙정부에서 했던 그 기능하고는 에서는 거의 그렇게 100% 이렇게 기능이 간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 중간에 어떤 형태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변질이 되자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라는 게 사실은 동에서 업무를 할 때는 다른 업무는 그냥 일반 행정 업무는 소규모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 스스로 그거를 동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취지로 원래 아마 주민자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이 예. 그러니까 이전 7년 때는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말하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예.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뀐 게 이제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쓰다가 예, 맞습니다. 2016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라는 거는 주로 이제 중앙이나 이 저희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사무하는 공간을 말하고 예.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여가나 문화활동 요거 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이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용어를 쓰실 때 정확히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맞아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합쳐놨으니까 이제 그 복합의 의미는 맞는데 이 서류를 생산해 내실 때 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명확히 좀 구분을 해 주십사.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청사에 주민들이 그런 행사나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이 확충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작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아까 이제 주셨는데 25년 이상 된 주민센터들 이런 데들 이제 그 신축을 쭉 해 나가실 거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근데 이제 제가 17개동을 쭉 보면은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예. 그 부지가 현재 대지 면적 보면은 1377평방미터예요. 이게 68년에 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2010년에 이제 민원사기 이은건 청장님이 대한적십자사 건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본의원이 이제 본 바로는 지진 내진 보강 한번 하고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보시면은 부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이동도 그 문화 이동이 95년도에 이제 진 거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이제 부지가 좀 넓어요. 그런 데들도 이 노후도 돼 있고 부지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하면서 공간 활용도도 좀 높이고 지하에 주차 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새로 부지 마련을 안 해도. 예. 차라리 이제 그런 계획들도 좀 같이 담아서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행 선화동 그 동은 저도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 그 자리가 제가 여기 관선 때 근무해 은행 선화동 적십자사였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은행 선화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실장할 때 감사 업무 할 때는 한번 가봤는데 가서 여기가 공간이 좋은데 왜 부지 확보의 의미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새로 지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선행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 이게 현재 다른 오래된 뭐 태평 1동이나 태평 2동 이런 데가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안정적 확보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게 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 이제 네. 이 노후 주민센터에 대한 이제 신축 요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17개동 전체를 놓고 그런 현황들을 다 보신 다음에 예. 뭐 이전 부지를 선택해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들 또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민센터에 이제 양쪽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이 이제 복잡해질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좀 다시 수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주민센터에 간호사 한 분씩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분들 주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아마 그 복지 업무 쪽에서 복지부 쪽에서 나와 있는 그 뭐 찾아가는 그 이런 형태 제가 그 내부 세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복지부 쪽에서 나와 있는 그 어떤 동에다가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간호 상담이라 찾아가서 이런 보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 그 분들을 네. 그 저희들이 채용을 한 걸로 아는데 예. 그 복지부 업무다. 그 업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한번 주시죠. 은행도 간호도 업무 성격이 간호사분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발언 때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수입니다. 그 동해 지금 나와 계신 간호직 한 분들은 그 이제 요즘 물론 이제 그 돌봄 이게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 또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청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이제 돌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직들을 한 분씩 다 채용해가지고 동에 다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라고는 그 팀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한 조가 돼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씩 이제 배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에도 각 이제 일반 행정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한 명씩 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도 산성동에 보건소가 있고 이쪽 석교동이나 이제 이쪽 분들은 그 보건소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자치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보니까 동에 그분들이 배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거나 여력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은 그 센터 안에 작은 보고서로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 간호사 분들이 민원 서류하러 오셨던 그 고령층이나 이분들 뭐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면서 관리를 하면은 그 저희들이 그 보건은 공공 의료 보건의 이제 공백 부분을 좀 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양 배치를 했으니까 활용도를 좀 높이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실제 타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약간 군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그렇게 그 주민센터 안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도도 높고 거기서 이 체크한 혈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을 때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지역 맞춤형으로 해서 기획을 하셔서 이제 업무를 조금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인사 문제가 이제 아까 유수열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성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이제 인사 문제를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요번에 한 인사가 이제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중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차례 이제 인사 문제로 대내적으로 좀 많이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어느 정도 첫 인사에서는 조금 이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사 감사실에 계셔서 이제 인사를 해보셨겠지만은 이제 인사 방식이라는 게 이제 상급자가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뭐 하위 직급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뭐 복합적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떤 게 딱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이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내 정치 줄 세우기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됐었고 또 단체장의 어떤 뭐 이미지 인사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한번 찍힌 사람은 절대 승진을 안 시켜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공 서열에 의한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 국장님이 책임자로 이제 계시면서 이 인사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확립하시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아직 그 전체 조직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했고 현재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은 인사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일 중심의 인사가 되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라는 그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그 아까 의원님 말 연공서열도 사실은 또 그것도 또 배제하자니 또 열심히 한 30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기회를 못 받아서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첫 번째 그 일 중심의 어떤 인사가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공직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열심히 그동안에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바뀐 때 소외됐거나 이래서 기회를 못 받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게끔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인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좀 보시면서 좋은 의견도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방향을 좀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량 평가가 힘들잖아요. 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6페이지를 보면은 4월 4일 날 차세대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전환 완료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현재 그 시스템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 복무 관리가 현재 분리 운영된 걸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어떤 공무직에 대한 관리가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거기다 담아 가지고 공무직 관리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그 직무관리 기능이란 희망 인사 어떤 보직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기에 용어는 뭐 차세대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뭐 어떤 크게 뭐 이런 그렇게 뭐 의원님께서는 뭐 변환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런 업그레이드 형식의 아마 그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자치계나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그 사회단체, NGO, 그 다음에 자생단체들이 있죠. 예.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변단체는 관변단체별로 아니면 자생은 자생대로, NGO는 NGO대로.
없으세요? 그건 너무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서면으로 아마 그거는 보내드리면 예, 되겠습니다. 그 주실 때 예. 그 단체들하고 예, 그다음에 단체 구분을 딱 해주세요. 관변하고 예. 민간단체하고 예. 사회단체 그다음에 자생단체하고 그 이 단체들의 지금 보조금이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예, 아마 보조가 되는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없는 예. 단체도 그러니까 있을 보조가 수도 되는 단체에 대한 이제 근거 법령하고 예. 그다음에 지급 내역 예, 예.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 어느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지 예. 그게 이제 뭐 때로 보면은 이제 여러 단체를 그냥 정액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예. 각 단체에서 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그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많이 주는 단체가 있고 적게 주는 단체가 있고 이런 불만의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생산해 주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만들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총무과에서 예. 관련돼서 사업을 하나 내신 게 있더라고요. 문화와 재미가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 사업 목적이 중구가 갖고 있는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전국에서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 해서 올해 4.4억, 내년에 5.1억 사업비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 사업 딱 들어보고 나니까 저는 이게 뭐지?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뭡니까? 문화와 재미가 있는 힐링 백리길 조성이라는 게. 이거 담당하신 분 뒤에 혹시 안 계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 뭐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거고, 이게 기획실에서 이제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아마 제출을 했을 건데, 지역 소멸 기금 대응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예. 그 자료를 좀 국장님 갖다 드리고 예. 그 자료 올 때 동안 예. 잠깐 정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저 김석환 의원이 관변, 자생, NGO 단체 구분 그 자료를 자세하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 소멸기금.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야 예, 예. 되는데 진행이 돼가지고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아마 그 지마 그 기금 사업으로 아마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 그 만든 단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세히 사실은 설명하기가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지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사업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제가 안 해가지고 사업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한두 페이지만 넘겨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사업이 이제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벽화 그리기 사업이.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 사업을 여기다 추진을 해놨고 마을지도 만들기, 마을지도 배부 이거를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 대책을 할 때 종합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전 부서가 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뭐냐면은 산재돼 있는 것들을 그냥 그 보고서 만들려고 갖다가 끼워 놓은 듯하는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리고 지도를 어디다 어떻게 배부를 해서 외지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들여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전혀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인구 대책을 세우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활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은 이 인구 수를 늘리기 위한 활력 대책으로는 뭐 출산율이라든가 뭐 주민등록 이전을 한다든가 뭐 취업률을 높게 해가지고 젊은 층이 이쪽에 정착을 하게끔 끌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이 일자리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타지 인력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관계 인구라든가 생활 인구들 주민등록 여기 아니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게끔 해서 활력을 되찾게 되면은 타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공간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적으로 활력을 되찾아 주려고 재생 사업도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그 관광 자원으로 발전을 시켜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그 왔던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상업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주 여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사를 오고 싶다든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는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하고 맥락이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했던 거거든요.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 하시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 충무과에서 예, 맞습니다. 그 공동체 사업을 하면은 단골로 나오는 게 지도 만드는 거 하고 벽화 그리는 거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을 해설사 육성하고 하는 것들. 이거를 신규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년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중구가 위기의식을 갖고 말씀 자료 배부하고 언론에 이렇게 떠들었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다. 이게 10년간 10조의 돈을 뿌려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공모 사업으로 제출한 이 사업이 전혀 뭐 중구만의 특성을 담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거리를 쭉 보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토바이 특화거리, 이게 특화거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이게 특화거리를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특화거리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역시 또 조성은 해놨지만 절반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선화동 착한 가격거리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냥 단지 이렇게 명칭하고 지정되어 있는 거리들을 힐링 백리길이라고 명명하는 것조차도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번 백리길 조성할
한다고 치면은 다시 좀 바꿔보시는 건데 어떨까? 저희들이 그 이런 힐링 백리길, 그다음에 그 제주 올레길, 뭐 둘레길, 이게 뭐 유행처럼 해서 전국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 올레길이 탄생한 게 그 제주도 사람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관광 자원화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시킨 방안이 뭐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10개가 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마다 마을마다 지나가는 데에 마을 특화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그 방문을 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마을의 어떤 고유한 음식을 먹거나 그 마을 고유 축제에서 즐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를 거리를 가서 충무로에 가면은 오토바이 거리 있거든요. 서울 충무로 가면은 대한극장 있는데 네, 있습니다. 거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전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기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뭐 베낀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구의 고유의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길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석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중구청 관내에 있는 한가족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총무과 관할 맞으실까요? 네, 뭐 제가 아는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현재는 그 시설장하고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개인 위탁으로 하셔서 개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냥 직영 체제, 직영으로, 예, 직영 직영으로 체제입니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원장님 그 시설장 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계약 기간이? 정년 개념으로 아마 채용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채용을 하시면 그분이 정년을 하실 예, 때까지 현재 계속 그 직영 체제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현재 직영 체제는. 그러면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요즘 뭐 아동학대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해고라든가 이런 개념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한가족 어린이집 2021년 세입결산서하고 세출결산서를 예.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이거 보면서 한번 질의 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세입결산서 보니까 1년에 2억 4천,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더라고요. 예. 여기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2025년도 보면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대다수 거의 21년에요. 22년도 편성을 보면 네네. 보수 22년도 예산액을 보면 2억 5천만 원 중에서 네네. 보수가 2억 2천이고 기타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건 3,800만 원. 네네. 예. 이렇게 대부분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세출 예산서에 보니까 예. 법인회계 전출금이라는 게에서 9,8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은 뭘까요? 그거는 없거든요. 법인전 뭐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저희 보육 포털 들어가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예. 의무적으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육 포털로 들어가면 다 예결산을 올려놓게 되어 있고 또 21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결산서를 제출을 된 게 올려 있죠. 근데 지금 21년도 보육 포털 어제 날짜로 제가 출력을 한 거 보니까 법인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9,821만 6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출액이. 그게 직영하는데 그 법인 정확한 자료면 왜냐하면 그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보육시설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회사가 전출해서 그 운영비 쓰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 전출가 어떤 정도인지 저도 사실은 네.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예. 꼭 좀 서면으로 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조금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어린이집 중국 안내 어린이집이 몇 개수가 줄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건 제가 파악은 못하고 아마 제 추측치로는 아마 줄었을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 때문에 아마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지금 중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아이일까요?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그 어린이 보육시설은 여기는 아마 직장 보육시설 형태로 해서 몇 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용하는 그 어린이들이 뭐 숫자가 10명이든 20명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현재는 또 아마 정원 대비해서 많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맘카페를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까운데 보내고 싶은데 보내둘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올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현재 운영하는 형태가 총 18명이 지금 인원하고 네네. 있는데 직원들이 6명 사용하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12명이 지금 네, 네. 수용해서 어린이들을 또 운영하고 예, 예. 있습니다.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다 중구 가나이긴 하니까 전체가 저희 아이들이긴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목적이 이 이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업무에 하실 수 있도록 예.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는데 지금 막상 저희 아이들은 7명, 예. 탓에서 오는 예, 아이들이 예, 12명.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인원은 18명. 예, 그런데 직영이라는 이유로 정년하실 때까지 계속 운영. 예. 조금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일까요? 저도 이걸 와서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그거를 상당히 왜 이거를 직영을 할까? 위탁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네, 네. 예, 저도 그거에 대해 의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직영 체제를 다시 위탁으로 바뀌는 거는 또 어떤 다시 검토할 사항이 여기에서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비해서는. 네, 네. 그럼 국장님은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다라는 네, 그건 말씀이신 한번 거죠?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아. 때문에 그게 가능한 여부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냥 살펴본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가 지금 5명으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5명이 다 담임교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현재 만 1세, 네. 1세에도 1명 배치돼 있고 네. 만 2세 네. 뭐 2명 배치돼 있고 예, 만 예. 3세 이상에 1명 네, 네. 이렇게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국가에서 정해준 교사대 아동 비율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인건비가 되지만 최소 아동이 그 교사대 아동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도 그렇고. 근데 그 비율을 지금 안 맞추고 계신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뭐 2억 5천 아니면 뭐 5억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공립 기준으로 만 1세는 3명 아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위반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만 2세 같은 경우 5명 이상이 되어야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벌써 교사 2명 지금 위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2억 5천이라는 인건비 위주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조금 형평성이 많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출결산서 21년 거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0원 지출됐고요. 업무 추진비 0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이 안 됐어요. 복리후생비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세출 결산서로만 보자면 커피 한 잔도 안 사준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회식 한번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간단하게 고생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이제 행사도 진행하셨을 거고 이랬을 텐데 회식 한 번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9,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 지출 내역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도 전체 아이들 중에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원장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1년도부터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18명, 20명 안쪽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그 세입 뭐 예산서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그냥 총무과에서는 무조건 그냥 책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데 그 의원님처럼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는 예. 예, 서면으로 예,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조금 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아이들이 이용을 할까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 연장 보육까지 예. 야간 연장까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야간 연장을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예. 그러면 연장 보육을 해서 야간 연장까지 하는 거겠네요. 하루 종일 거의 이용을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세입 예산서에 보면 연장 보육료가 또 0원이에요.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그거는 현재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릴 예, 거고요. 예. 물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국가 보조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장보육도 영원, 그 밖에 지원금, 냉난방비라든지 뭐 급식비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평가인증 통과하셨더라고요. 평가인증 뭐 우수보육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밖에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영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의원님이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별도로 그 답변을 예. 드리고 그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이 됐다 하면 앞으로 하는데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물론 이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중구가 부자구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끼고 예.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원받고 예.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이 이제 지원금들이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타 필요 경비 수납 내용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서랑 포털을 들어가 보면 예, 근데 여기에는 근데 한가족 어린이집은 입학 준비금을 받지 않나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럼 다 해서 그냥 예, 예. 대를 지원. 예. 그럼 현장 학습비 같은 것도 다 지원으로 운영되나요? 차량 임차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 비용. 예, 현장 학습 갈 할 때. 때. 예. 예, 그거 근데 여기서는 기타 필요 경비의 현장 학습비 뭐 차량 운행비는 이제 주로 이제 통학 차량이니까 그거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 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지원금은 지금은 인건비랑 어렵다는 상황에 이제 지원은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 지금 상황 그냥 이렇게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 조금 디테일하게 네. 예, 조금 그- 확인을 해보셔야 예, 되지 그 않을까. 부분에도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교사대 아동 비율이 예. 네, 물론 이제 아이들을 더 관심 있게 봐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해도 140개 어린이집에서 129개인가 11개 곳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아동대 교사 비율도 맞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조금 한번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처음에 그럼 여기 원장님 임명되셨던 연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4년도에 예, 첫 번째 아마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퇴직하실 때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탁이나 이렇게 요즘은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현재는 제가 아직까지는 뭐 계획은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현재에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인지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그쪽으로 네네. 한번 만약 위탁이 가능한다는 되면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현재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건 다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제가 그래서 위탁을 한다 안 한다 그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예. 물론 여기 원장님께서 잘 운영하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접근 상황에서 너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중은 너무 크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11개 구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어렵지만 지금 버티는 곳들도 많이 있을 템에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너무 편중된 게 아닌가라는 게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육아휴직은 보통 몇 년씩 하시나요? 육아휴직이 아마 3년. 아, 3년 예, 정도. 아마 법적으로 뭐 또 추가 자녀가 있으면 더 아마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기준을 하는데 이제 예. 최대 할 수 있는 연도가 있습니다. 아, 아까 그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하나 네네. 답변 드리면 그 5개구가 있는데 저희들만 직영하고 네네. 동구, 서구, 유성, 대덕은 좀 민간 위탁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네, 그 네.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예, 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네네. 네.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가까운 지금 동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물론 여기보다 더 작아요. 지금 11명인데 전입 11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입금 아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구 같은 경우는 1억 6천5백 정도. 예.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 아동 수가 더 많아서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로 보통 운영되는 체계인데 지금 아이들은 더 적은데 여기는 1억 6천5백.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5천. 조금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네. 특히 지금 보니까 영세 아동 반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대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이제 연장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근무를 하고 싶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예, 네, 만 영세 반을 개설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그냥 해주세요. 현재 그 아마 이게 이제 교사 채용에 대한 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반을 네.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은 계신데 네. 교사 채용이 어려워서라고 지금 하시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교사로도 가능하거든요. 그 네, 의견은 충분히. 만약에 혼합반 하고 하면 지금 충분히 하면 그러면 지금 취지로 지금 직원분들을 위해서 지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영세반을 운영을 희망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는 아동대 교사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지금 교사가 수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지금 어떤 그 공간의 문제. 현재 그 공간이 3개가 있어가지고 보육실 말씀하시죠. 그런 보육실 공간, 4개로 나와 있던데. 현재 3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사랑 포털에는 보육실이 4개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원장실 개념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원장실은 보육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교사 수급도 가능하고 보육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 직장 보육시설 직영체제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직 총무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원님처럼 전문성이 제가 봐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까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안이 좋은지 또 현재 있는 운영 상태에서 교사들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공간이라든가 주시면
그 한번 네.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예. 저부터도 여성이고 또 예, 여성분들이 예. 아이들 때문에 많이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젊은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예. 일을 하고 싶은데 영세 아이를 봐주지 않는 곳도 많아서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관심을 네. 가져주셨으면 감사할 것 예, 같고 아까는 그 서면 제출은 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한석 의원이 자료 요청하신 걸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지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속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네? 안 해요? 저도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예, 총무국장님과 우리 총무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55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 계획 수립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해졌는데요. 우리 중구의 공동체 사업은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형태의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맞죠? 예, 근데 본 의원은 이제 주민 참여에도 마을에서 이게 직접 참여도 해봤는데요. 사회적 지원센터나 이제 동 담당 직원이 혹시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또 이제 그 현재 공동체 사업들이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공모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12사업인데 이제 사업은 큰 테두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이자로 하고 그다음에 해보자, 또 가꾸자 네. 이런 세 가지 큰 테마를 놓고 모이자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3인 이상 관심 있는 3인 이상이 어떤 마을에 어떤 그 조사랑 이게 단순한 업무를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해보자는 기존의 그 모이자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어떤 사업이 그 사업을 가지고 경험 있는 사업의 주민 모임체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가꾸자는 또 그 마을 경험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뭐 해보자라든가 모이자에서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뭐 축제라든가 방과 후 돌봄 이런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저희 대전시에 4개의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개의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뭐 중구만 제외하고 예,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중구는 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뭐 계획조차 없나요? 예, 현재 논의된 건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공동체 지원센터는 우리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행정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거나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는 모두 있는데 중구만 없다는 마음에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마을 공동체 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잘한다, 못한다.
혹은 뭐 5개 중에 뭐 순위를 매긴다면. 글쎄요, 저희들이 뭐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할 것 저는 잘한다고 주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 잘한다고. 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른 구는 새로운 주민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이제 공동체에 참여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다 이제 많은 공동체가 생기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의해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54페이지 보시면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 행정구현 및 구민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예. 그게 동장 관내 수시 순찰 강화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 등 신속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예전에는 뭐 간부 공무원 현장 행정이라고도 포함이 돼 있다가 예. 이번에는 그건 빠지고 이제 동장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 주로 동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저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에는 동장이 그 순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간대로 매일 동해 순찰을 통해서 동장이 직접 현장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발칙 즉시 구청으로 전달하고 해결하고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 순찰을 그걸 규정을 좀 강화토록 한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본 의원도 지금 8대 때 의원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지역 행사라든가 동사무소에 출입을 거의 안 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민선 5, 6, 7대 때 이렇게 보면은 동장과 지역의 대표로서 선출된 구의원과 이 소통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어느 특정 인물들이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동장과 그 특정 인물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일을 추진한다든가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다수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8대 때는 동장들과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원만한 협력이 잘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장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장할 때 그 의원님이 거의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의원님한테 제가 있는 걸 의견을 드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또 어떤 동장이 또 해결을 못할 사항에는 의원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항상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어떤 해결하고 또 즉시 의견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당부드리고요. 그 업무보고 55페이지 보시면 나눔과 양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따뜻한 중구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수리 봉사 이외에 전기 안전 점검 봉사 이외에 정가 전자제품 무료 봉사 이외에 이건 장소라든가 이 지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와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집수리라 이건 전문성이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마 그 대상자를 서로 협의해서 선정해주고 의견을 주고 이래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별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틀린 건가요?
예, 틀립니다. 이게 아. 왜냐하면 이 어떤 전문성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각 동별로 다 해줄 수는 없고 뭐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어려운 데 있으면 그거 한번 해주고 또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동을 다 아마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집이라든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봉사해 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국장님께 예.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예. 그 동청사에 보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방향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아마 그 현재 민선 8기 들어서 청장님께서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5개구 중에서 이 중구가 그 비율로 따지면 주차면 수가 조금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어떤 민선 8기 정책의 관점이 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청사라든가 이런 어떤 신축이나 할 때도 항상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에 그 최대한 그 반영해서 그런 게 해소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전 우리 그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못 하시고 예. 보면은 외부라든가 지역 상정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마 동해 지역 네. 특성상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렇죠. 뭐 주말에는 오픈한다고 해도 예. 이거 하루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서 민원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무료로 하고 그 외 분들은 주차 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서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직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